자, 이 와인 한마디로 이겁니다. 3만 원대에서는 말이 안 되는 가치를 보여주고 현재 시장 가격인 7만 원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와인. 오늘 우리는 이 와인의 진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품질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와인 바로 루이 M 마티니의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2015년 빈티지입니다. 나파밸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그들의 가장 기본급 와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가격 타입니다.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땐 3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 평균 가격을 보니까 와, 7만 원이 훌쩍 넘죠.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오른 걸까요? 아니면 이 와인 안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가치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이 와인의 퀄리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 둘째, 그래서 지금 이 가격, 7만 원이 넘는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금부터 숫자로, 데이터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와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뿌리를 봐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해에 만들었는지, 바로 생산자, 산지, 그리고 빈티지 이야기입니다. 루이 M 마티니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하나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술을 못 만들게 하던 금주령 시대에도 살아남았고 그 유명한 로버트 파커한테 100점을 받은 와이너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드는 기본급 와인, 과연 평범할까요? 기대치가 확 올라가죠? 자, 여기서 하나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가진 자료에는 2015년 나파밸리의 날씨가 어땠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좋은 해였다 같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는 오직 이 병 안에 담긴 결과물, 와인 그 자체의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포도가 와이너리로 들어온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와인 메이커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이 와인의 맛과 향을 조각했는지 그 양조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과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저온 침용을 3, 4일 하죠. 이건 뭐냐면 쓴맛 내는 씨앗 성분은 빼고 껍질의 예쁜 색깔이랑 향만 부드럽게 쏙 뽑아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껍질이랑 무려 15일에서 20일이나 같이 둡니다. 이러면 타닌이 서로 뭉치면서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 21개월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면서 복합적인 풍미를 입히는 거죠. 정말 정교한 설계입니다. 여기서 펌프오버라는 거 그냥 주스를 위아래로 섞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치 셰프가 소스를 계속 저어주면서 맛을 고르게 하는 것과 같아요. 산소도 넣어주고 온도도 맞추고 결정적으로 타닌을 안정시켜서 와인의 질감을 다듬는 아주 섬세한 작업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감성의 영역을 떠나서 철저하게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와인의 성분표, 이 화학 데이터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맛과 향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비밀을 풀어보죠. 이 숫자들을 그냥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먼저 알코올 15.1%. 와, 굉장히 높죠. 이게 묵직한 바디감을 만드는데 자칫하면 술기운만 나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산도를 보세요. pH 3.6에 총산도 6.23. 이게 아주 짱짱한 산도거든요. 이 산도가 높은 알코올이 축 처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척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 이게 이 와인 맛의 핵심이에요. 이 와인의 향을 해부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절반은 포도 자체에서 오는 진한 검은 과일향, 그리고 거의 40%는 우리가 아까 봤던 21개월 오크 숙성에서 온 향입니다. 그리고 저기 작은 10%, 이제 막 숙성되면서 나타나는 3차 향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 와인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 와인을 마실 때 우리가 느끼는 건 아주 잘 익은 과일의 힘과 21개월 동안 공들인 오크 숙성의 결과물, 이 2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메이커의 의도가 한 잔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에 맞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 와인의 품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래서 이 가격에 살만한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와인 전문가들은 BLINC라는 기준으로 품질을 평가하는데요. 이걸로 한번 보죠. 밸런스,
아까 말한 높은 알코올과 산도의 균형 아주 좋습니다. 길이, 즉 피니쉬는 이 와인의 최고 매력 포인트 중 하나예요. 길게 이어집니다. 강도, 맛과 향이 아주 진하고 강렬하죠. 마지막으로 복합성, 과일향, 오크향, 숙성향이 다채롭게 어우러져서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평가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우 좋은 와인이다. 집중도가 좋고 훌륭한 타닌과 알코올 덕분에 4에서 5년 추가 숙성이 가능하다. 자, 전문가 평가도 우리 분석과 일치하죠? 이걸 근거로 최종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최종 판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35,000원에 구했다면 그건 정말 대박입니다. 이 가격에선 경쟁자가 없어요. 그럼 지금 가격 7만 원대는 어떠냐? 이 가격대에서도 다른 나파캡들이랑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제값하는 와인이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자,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와인을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실용적인 팁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랑 먹어야 할지, 언제 마셔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어링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이거죠. 기름진 소고기 스테이크와 나파캡. 이건 뭐 과학입니다, 과학. 왜 이 조합이 최고냐면 이유가 있어요. 소고기의 기름이랑 단백질이 와인의 떫은 맛, 바로 그 타닌 성분에 싹 감싸서 없애줘요. 입안이 깔끔해지는 거죠. 반대로 와인의 진한 과일 맛은 고기의 풍부한 맛에 전혀 밀리지 않고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서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와인 지금 마실까요? 아니면 묵혀둘까요? 이건 취향의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바로 드신다면 쌩쌩한 과일향과 파워풀한 구조감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4, 5년 정도 기다리신다면 타닌의 실크처럼 부드러워지고 담배나 가죽 같은 훨씬 복합적인 향들이 피어날 겁니다. 어떤 경험을 원하시나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와인을 고르고 평가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입니다. 2015 루이 마티니 나파캡은 아주 똑똑한 설계로 만들어져서 처음 가격보다 훨씬 뛰어난 가치를 보여줬고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그야말로 나파캡의 모범생 같은 와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음에 어떤 와인을 마시든 이 세 가지만은 꼭 화면해 보세요. 첫째, 알코올과 산도가 서로 잘 싸우고 있는가? 둘째, 오크통에 남긴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낸 독만큼의 여운, 그 피니쉬를 주는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와인이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